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었죠.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열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의 선고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기 때문에 예. 보통은 구형량보다는 이제 선고가 되는 이 형량 자체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 징역 1년 정도의 구형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보통은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형량 자체는 뭐 4개월로 그리고 3분의 1까지 줄었지만 집행유예가 붙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집행유예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조금 첨예하게 다퉜기 때문에 예. 혐의가 인정될 것이냐가 조금 귀추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 평가 듣고 있는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돼서 강요 미수건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예. 겁니다. 뭐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선고되긴 했었지만 분명히 법원 판결에는 굉장히 이거는 죄를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인이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지금 정진웅 검사가 나가서 휴대폰을 가지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2020년 7월 29일 예. 이 법무연수원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이 정권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가혹한 행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럼 안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손을 아예 못 대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예. 왜냐하면 휴대폰을 껴서 비밀번호를 만약에 눌러서 예. 지우려고 했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정진웅 검사의 증언이긴 한데 네네. 이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 사람은 이제 폭행이 된 거 이제 유죄를 받은 것이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황적인 상황이 있을 때 주십시오 했을 때 안 줍니다. 그럼 안 주니까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상 만드는 행동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법률상으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그럼 검찰들은 어떠한 사건을 수행할 때 예.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 주십시오 증거를 증거 인멸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몸에 손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다 독직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분은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례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검사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다. 뭐 검사와 검사끼리 다투는 내용도 굉장히 어떤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독직 폭행이라는 혐의도 사실은 저희 사건 큐브에 처음 다루는 혐의거든요. 뭐 기존에 많이 다루긴 했었습니다. 독직 폭행 혐의를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독직 폭행 혐의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독직 폭행이라는 것이 일단 형법 12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형법 125조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냐면 재판, 경찰, 검찰 이 관련해서 기타 인신 구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독직 폭행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이고 이게 이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면 4조 2에 이 체포 감금 등의 독직 폭행을 했을 때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의 이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까지도 좀 과중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제 독직 폭행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가 검사를 압수수색하는 이제 형태 자체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검사 쪽에서 고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독직 폭행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이 쟁점이 됐었고 이게 독직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정진웅 검사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게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다 같이. 그러니까 예.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독직 폭행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에 정황 자체가
문제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이제 이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만져서 뭔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폭행이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독직 폭행의 규정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그러니까 폭행을 했는가, 가혹행위를 했는가, 이제 이것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를 확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나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나는 폭행을 당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어떤 CCTV가 확인돼 있었고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서 네.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검찰이 또는 한동훈 검사가 주장했었던 부분을 재판부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러면 전진웅 검사가 한번 따져보면은 진짜 가서 폭행을 사용하려고 했을까? 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목적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실제로 그 이동재 기자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예. 실제로 흔히 말해서 내통을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애초에 폭행하러 왔으면 휴대폰 안 잡고 다른 부분을 잡았겠죠. 휴대폰은 손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폭행하려고 했다면 이제 손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한동훈 검사의 이야기가 많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검사들이 그럼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증거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이제 유죄가 되는 결과 선례가 한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연해지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여다보면 자격정지 1년 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독직 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유예 1년을 또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은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 형과는 별도로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그러면 자격정지가 오늘 시점 이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확정된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 확정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만약이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자격정지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다시 다투게 거거든요. 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즉시 지금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파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확정이 돼야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검사가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파면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검찰청법 37조가 언급이 되는데 예. 이 37조의 규정을 보면 이게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검사는 탄핵 또는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네. 파면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반대 해석으로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네네. 아니면은 그것도 파면의 경우에는 뭐 다른 절차가 있는지 이 부분도 결국엔 다시 한번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다만 어쨌든 지금 1심에서는 유죄가 판단이 났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 직무 관련해서 뭐 직무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제 선고와는 별도로 실제 일단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울산지검 차장검사인데 이제 실제 직무에서 배제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법무부의 결정을 또 따로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또 있었네요. 아무튼 그 오늘 재판에서 나온 선고 내용 중에는 자격정지 1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징역 4개월이나 집행유예 부분을 포함해서요. 또다시 다투게 된다면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기다려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오창석 평론가께서 계속 짚어주신 대로 두 사람의 어떤 물리력이 오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휴대전화가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는데 지금 뭐 물론 한쪽에서는 당시에 검언 유착, 한쪽에서는 뭐 권언 유착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었습니다만 그 한동훈 검사장의 스마트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안 열리고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가요?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나왔고 한동훈 검사가 얘기했었던 독직 폭행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사실 다 피해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왜 기자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독직 폭행도 다 인정되는데 왜 그 휴대폰에 지금도 집착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실이 허공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애초에 이동재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죄 판결을 내릴 때부터 예. 기자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자들이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회유하려는 것들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판결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독직 폭행도 앞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손을 전혀 못 대는 상황이 돼버렸고 옥신옥신할 수만큼 이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자가 유죄가 나오고 독직 폭행이 무죄가 나왔다면은 이 휴대폰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상황 두 개 다 무죄와 독직 폭행이 인정되면서 이 휴대폰을 건드려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이다 어디다 이제 기술을 가져와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예.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술을 설마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그리고 제출해서 풀어야 할 이유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으로부터 출발했었는데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진짜 사라지고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 저기 한동훈 검사장 스마트폰이 그 풀기가 좀 어렵다는 사과폰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검사와 검사가 이렇게 다퉈서 재판에 실제 넘어가고 독직 폭행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검찰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죠.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 역사상 없었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 독직 예. 폭행 자체가 이제 흔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것이 보통의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이런 조금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소할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예.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폭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 법에서는 물리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물을 뿌려도 폭행이 될 수가 있고 그거 이제 뭐 특수 폭행이라고 하나요? 예. 특수 폭행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물을 뿌리는 게 특수 죄송합니다. 폭행은 이제 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아, 하는 예, 경우 예. 더 가중처벌되는 것이고 예, 예. 이제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고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엔 폭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이 만약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독직 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사건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검사와 검사의 싸움이었고 굉장히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대로 법리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독직 폭행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살아있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권에 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규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나온 분들이 어쨌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좀 권한이 강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하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고의로 뭔가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뭔가 조작을 하려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좋은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조금 유명한 사건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은 세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